오늘 제가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뇌의 청소 기능이 멈추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다. 깊은 잠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뇌 속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찌꺼기를 씻어내는 유일한 정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에 자꾸 깨면 이 청소 과정이 시작될 때마다 멈춰버립니다. 청소차가 한 블록 돌다가 멈추고 다시 돌다가 멈추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뇌에는 정화되지 못한 찌꺼기가 남고 그 찌꺼기가 신경세포 사이를 좁혀 기억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밤중 각성이 많은 사람들은 숙면을 유지한 사람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거의 2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억력의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토막잠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얕아지지 않나요? 하지만 연구 데이터를 보면 잠이 얕아지는 것과 잠이 끊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잠이 얕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밤새 자꾸 깨는 것은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몇 년을 보내면 기억력 저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40대, 50대부터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좋은 소식은 명확합니다. 잠의 질을 회복하면 뇌의 회복 기능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깊은 잠이 늘어난 뒤 기억력 검사 점수가 다시 좋아지거나 인지 저하 속도가 늦춰진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밤중 각성은 그냥 잠이 얕아졌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잠을 바로잡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밤중 각성이 더 쉽게 생기는지,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중 각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멜라토닌 감소, 체온 조절 장애, 스트레스 호르몬의 야간 잔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멜라토닌 감소로 잠들 준비 신호가 약해진다. 멜라토닌은 뇌에게 지금은 안전하다, 깊게 쉬어도 된다 이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을 만드는 송과체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멜라토닌이 단순히 졸린 느낌을 만드는 호르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멜라토닌이 뇌에게 주는 신호가 약해지면 잠드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잠이 들었다 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새벽에 아주 작은 자극만 있어도 눈이 떠지게 됩니다. 특히 멜라토닌 농도는 새벽 시간대에 더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새벽 3시, 4시에 깨는 현상이 흔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말초 혈관 변화로 체온 조절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깊은 잠은 체온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찾아옵니다. 뇌는 중심 체온이 조금 내려가고 발송 같은 말초 부위의 온도가 약간 올라갈 때 깊은 수면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중노년기에 접어들면 말초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는 더 쉽게 건조해지고 혈류 이동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런 변화는 잠들기 직전에 체온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깊은 잠으로 넘어가기 직전 뇌가 아직 상황이 안정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 잠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분이 불면에 더 취약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잠든 뒤에도 발이 차가워지거나 건조한 피부가 당기거나 이불 속 공기가 너무 차게 되면 말초 신경을 흔들어 뇌가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코르티솔이 밤까지 남아 뇌를 경계 상태에 묶어둔다. 코르티솔은 낮 동안 활동할 때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밤에도 코르티솔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야간에 코르티솔이 높으면 뇌는 잠들어 있으면서도 완전히 쉬지 못하고 언제 깨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도 생각이 끊이지 않고 잠은 들었는데 깊지 않고 새벽에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약해지고 말초 혈관은 예민해지고 코르티솔은 떨어지지 않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오면 뇌는 깊은 잠의 계단을 끝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이 흐름을 방치하면 밤에 깊게 잠들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피로해지고, 그러면 오후에 졸려서 더 빠른 취침을 하게 되고 새벽에 각성을 하면서 밤에 또 깊게 자지 못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다행인 점은 이 세 가지 원인은 생활 습관과 환경 조정만으로도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멜라토닌은 빛 조절만 해도 분비 리듬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체온 조절은 손발 피부 관리와 침실 온도만 바꿔도 안정될 수 있으며, 코르티솔은 간단한 호흡과 일정한 생활 패턴만으로도 야간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밤중 각성은 막을 수 없는 노화가 아니라 조절 가능한 생리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즉 몸을 다시 잠드는 리듬으로 되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빛의 강도를 조절해 멜라토닌 신호를 되살리기. 멜라토닌은 어둠이 내릴 때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현대적인 조명 환경이 이 흐름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밝은 거실 조명, TV 화면, 스마트폰 불빛은 뇌에 아직 낮이다 라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 잠들기 1시간 전 집안 조명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 둘, TV, 스마트폰, 태블릿 화면을 멀리 두기. 셋, 침실은 따뜻한 색의 약한 조명만 사용하기. 이렇게 조명만 다뤄도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빨라지고 밤중 각성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뇌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하루를 판단하기 때문에 빛을 바꾸면 뇌의 수면 시계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전략, 체온의 흐름을 안정시켜 깊은 잠의 조건을 만들기. 뇌는 중심 체온이 내려가고 손발 같은 말초의 온도가 올라갈 때 비로소 깊은 수면 단계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말초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체온 이동 속도가 늦어지면서 깊은 잠으로 넘어가는 신호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변화는 다음처럼 단순합니다. 하나, 잠들기 전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둘, 미지근한 물로 손발을 가볍게 씻어 온도를 균형 있게 만들기. 셋, 피부가 건조한 분은 가벼운 보습으로 신경 자극 줄이기. 넷, 침실 온도는 너무 낮추지 말고 일정하게 유지하기.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말초 혈관이 안정적으로 확장되고 뇌는 깊은 잠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연구에서도 발의 온도를 올리는 것만으로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는 결과가 반복됩니다. 세 번째 전략, 호흡을 통해 코르티솔을 낮추고 몸을 수면 모드로 돌려놓기. 많은 분들이 나는 특별히 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몸속 코르티솔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밤에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뇌는 잠든 상태에서도 긴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길게 내쉬는 호흡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6초 길게 내쉬는 것. 이 호흡을 5번만 반복해도 심박이 내려가고 뇌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 깊은 잠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잠은 억지로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을 허락해야 찾아오는 것인데, 그 허락의 신호가 바로 느린 호흡입니다. 이 전략들의 목적은 뇌에게 지금은 깊이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것 하나입니다. 빛을 낮춰 멜라토닌 신호를 회복하고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여 깊은 잠의 골든 타이밍을 생성하고, 길게 내쉬는 호흡으로 코르티솔을 억제하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이 세 가지가 맞춰지면 깊은 잠으로 가는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중 각성을 유발하는 원인의 절반 이상이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의 환경과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1시간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 속도를 줄여 뇌를 평온 상태로 돌리기. 우리 몸은 낮 동안 빠른 움직임, 강한 자극, 긴장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가 저녁까지 이어지면 몸은 잠이 와도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1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야 하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집안의 소리를 줄이기. 둘, 말하는 속도, 움직임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추기. 셋,
빠르게 집안일하는 행동 피하기. 넷. TV처럼 강한 시각 자극을 주는 환경 멀리하기. 이렇게 행동의 속도를 낮추면 몸의 교감신경이 내려가고 뇌는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 신호가 들어간 상태에서 잠들면 밤중 각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 야간 신경 반응을 줄이기.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고 얇아지면서 아주 작은 마찰에도 신경이 쉽게 반응합니다. 이 작은 감각 자극이 밤에 뇌를 깨우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피부의 건조를 가라앉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 다리, 발, 팔 같은 말초 부위에 가벼운 보습제를 바르기. 둘. 특히 종아리와 발목 주변은 신경이 예민하므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셋. 실내가 건조할 경우 침대 주변에 가벼운 가습 효과 만들기. 이렇게 피부 자극을 완화하면 신경계의 예민함이 줄어들고 밤중에 작은 느낌으로 깨어나는 일이 크게 감소합니다. 피부 관리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수면 유지 기능을 돕는 신경 안정 과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체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저강도 온열 자극 만들기. 깊은 잠을 유지하려면 말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발손이 쉽게 차가워지고 이 온도 변화가 밤중 각성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체온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은 온열 자극이 필요합니다. 하나. 미지근한 물로 손발을 씻어 온도를 균형 있게 만들기. 둘. 씻은 뒤 바로 수건으로 따뜻하게 감싸며 말리기. 셋. 침대에 올라가기 전 발을 잠시 이불 속에 넣어 온도 적응하기. 넷. 겨울철에는 침실 온도를 너무 낮추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기. 이 작은 온열 자극은 말초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중심 체온의 자연스러운 하강을 돕습니다. 이 과정이 맞춰질 때 뇌는 심리적 안정과 생리적 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뇌를 수면 모드로 전환시키는 느린 호흡. 하루를 정리하는 마지막 신호는 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길게 내쉬는 호흡은 뇌에게 위기 없음, 휴식 시작이라는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 코르티솔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4초 들이마시기. 둘. 잠시 멈추기. 셋. 6초 길게 내쉬기. 이 호흡을 5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눈을 감으면 뇌는 자연스럽게 깊은 잠로 내려갈 준비를 마칩니다. 정리하면 잠들기 전 1시간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하나. 소리 속도 자극을 줄여 몸의 긴장을 끄기. 둘. 피부 건조를 완화해 야간 신경 반응을 낮추기. 셋. 손발의 온도를 조절해 깊은 잠의 조건을 만들기. 넷. 느린 호흡으로 뇌의 마지막 휴식 신호를 보내기. 이 4가지가 맞춰지면 밤중에 습관처럼 깨던 분들도 며칠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잠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잠을 허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밤의 수면이 더 깊어지는지 뇌의 리듬을 하루 단위로 안정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잠 자체만 신경 쓰지만 연구들은 하나같이 잠의 질은 하루의 시작부터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뜬 뒤 빛을 받는 습관이 밤의 수면을 설계한다.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는 그날 밤의 수면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빛 노출은 멜라토닌의 분비 시간을 다시 조정하고 뇌의 생체 시계를 정렬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아침 햇빛을 10분 이상 받은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멜라토닌 분비가 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깊은 잠 비율이 높아지고 잠드는 시간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기상 후 10분 안에 창문을 열어 자연광을 받기. 둘. 흐린 날에는 실내 조명을 밝게 켜기. 셋.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실제 빛을 눈으로 받아들이기. 이 빛 자극은 뇌의 식교차상에게 직접 전달되어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는 리듬 신호를 만들어줍니다. 이 신호가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신호로 바뀌면서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침의 빛이 밤의 잠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바뀌면 밤중 각성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깨어 있어도 몽롱했던 느낌이 사라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복되는 것도 이 시점입니다. 잠은 잃어버린 능력이 아닙니다. 리듬이 흔들렸을 뿐이고 이 리듬은 언제든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